합니다. 젊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천직이 되었네요. 물론 힘이 들긴 하지만 이 도배일로 나름 자리도 잡았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벽지가 낡을 대로 낡아서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던지 집주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 봤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잠시 후 저기 저희가 도배하려면 좀 둘러봐야 하는데 방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남편이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네, 그러세요. 라고 집주인이 대답을 했지만 그런 집주인은 시종일관 멍해 보였어요.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집을 구석구석 둘러봤는데 벽에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도배일이니 우린 최선을 다해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일을 멈췄는데 집주인이 우리를 보며 라면이나 먹고 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집주인의 얼굴을 보던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벌써 10여 년이나 지난 일이었기에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났던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약간은 옆으로 찢어진 듯한 눈에 날카롭게 오똑한 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단지 얼굴색이 많이 변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아주 뽀얗고 탱글탱글하던 피부였는데 지금은 기미와 주름이 가득해서 언뜻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랬으니 제가 한 번에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당연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라면 먹으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던 순간 그때 우리가 당한 수모가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며 그 사람의 얼굴도 정확히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살았으니까요. 벌써 10여 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배우다가 혼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여보, 나 내일 큰 건 하나 잡았어. 저 밑에 큰 부잣집에서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도배를 맡겼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온 건지 꼭 나한테 해달라고 하네? 라며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어머 잘됐다 여보. 정말 잘됐다. 드디어 우리 남편 기술이 인정을 받는 날이 왔네. 좋아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참 순진했던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그날 남편과 저는 그저 기쁜 나머지 오랜만에 치킨에 한 잔 마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부잣집에 도배를 하러 가던 날 여보, 오늘은 나도 가서 도울게. 옆에서 당신 심부름이라도 도와주면 당신이 좀 수월할 거 아니야. 제가 말을 했고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남편이 말렸지만 아니야. 나도 갈래. 내가 가서 열심히 도울게. 라며 억지로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부잣집으로 들어갔고 안녕하세요. 오늘 도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부잣집 여자가 짧게 대답을 하고는 우리에게 도배할 곳을 알려주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그럼 부잣집 여자를 보며 좋은 집 산다고 콧대가 엄청 높네? 아무리 그래도 인사도 똑바로 안 하냐? 제가 혼자 중얼거렸는데 조용히 해. 괜히 듣기라도 하면 난리 나니까. 남편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에 제가 입을 삐죽거렸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부잣집 여자가 다시 오더니 밥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라면이나 먹고 해요. 부잣집 여자가 쌀쌀맞게 말을 했어요.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 라고 다시 조용히 말을 했지만 이미 다 끓였어요. 부잣집 여자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아예 무시한 채 말을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쭈뼛쭈뼛거리며 거실 쪽으로 나왔는데요. 거실 한편에 라면 2그릇과 김치가 덜렁 놓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도배일을 하면서 점심을 챙겨준다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는데 우리가 몇 번을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라면을 차려줬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도배라는 일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음식은 항상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날도 중간에 잠시 근처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이라도 사주려고 했었는데 부잣집 여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상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식탁도 아닌 그 거실 한 구석에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간은 어정쩡한 자세로 라면을 먹고 있었고 잠시 후에 누군가가 방에서 나왔는데요. 그 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과 키가 비슷한 것을 보니 우리 아들 또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오자 부잣집 여자가 아들 배고프지? 밥 먹자. 라며 아들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혔는데요. 얼핏 보니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 음식들을 보니 우리가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비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 집 아들이 힐끗 바라봤는데 넌 신경 쓰지 마. 오늘 도배해주러 온 사람들이야. 부잣집 여자가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듯 했는데요. 아들,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봐라. 우리는 식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니? 부잣집 여자가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참, 그리고 니네 반 친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 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아들이 우리를 힐끔 쳐다봤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순수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메마른 듯한 그런 눈빛 말이죠. 엄청난 수치심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했는데요. 남편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라면을 씹어서 넘기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은 그 힘든 도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가장이라는 무게 앞에서 감히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가족을 위해 버티고 또 버텨냈겠죠.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도배가 끝났는데요. 도배 솜씨가 별로 좋지도 않네요.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겠어요? 요즘 도배하는 사람들 널렸던데. 잘 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도배값 적당히 계산하죠. 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고 그런 여자를 보며 어디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우리 남편이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소문 한번 잘못 내면 거기 도배 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팔짱을 낀 여자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어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럼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니 사모님이 적당한 선에서 주시죠. 남편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지만 남편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라면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라며 그 여자가 내민 돈을 급히 받은 다음 저를 끌고 그곳을 나왔어요. 밖으로 끌려 나온 제가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내가 보기엔 아무 이상도 없는데 흥분한 채 말을 했지만 이 사람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괜히 잘못 보이면 우리 진짜 일하기 힘들어. 그냥 좋게 생각해.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와, 어쩜 저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저는 그런 남편과 달라서 쉽게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차에 태우고 차 시동을 걸던 남편이 누가 그러더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나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 이 일 하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해야 해. 어쩌겠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따라오지 말라니까. 괜히 따라와서 당신 기분만 상했잖아. 미안해. 그 대신 내가 오늘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 사줄게.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자. 그래도 당신이 오늘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수월했어. 혼자 있으면 진짜 힘들 뻔했는데.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도배일을 배웠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남편 혼자 몫은 아니었으니까요. 둘이 같이 하면 어깨의 짐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말렸지만 저도 한 고집 하기에 악착같이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정말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었고 그만큼 도배 솜씨도 좋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꽤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은 무슨 방송사에서 나왔다며 우리를 취재해 가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 덕분에 더 유명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돈도 꽤 많이 모았고 번듯한 인테리어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막 도배 일을 배우는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나름 보람차게 살고 있답니다. 비록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옛날 기억나지? 그때 우리 삼겹살 한번 먹기도 힘들었었잖아. 그때를 잊으면 안 돼. 우리 이제 여유도 있으니 기부도 하고 주변도 둘러보고 그렇게 살자. 당신 그때 그 부잣집 여자 기억나지? 최소한 그렇게는 살면 안 되잖아. 남편은 항상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가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남편은 최소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문득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 눈물도 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우리가 참 자랑스럽네요. 그런데 그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그곳에서 그때 우리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그 부잣집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자는 아주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라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라면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라면을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여자를 보며 혹시 아드님이 땡땡 중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 제 말에 어떻게 하세요? 여자가 놀라서 물었고 우리 아들도 그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여자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여자는 조금 당황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 여자에게 혹시 땡땡동 살지 않았나요? 땡땡동 큰 집에 사셨었죠? 제가 다시 물었고 네? 그걸 어떻게... 순간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물었어요. 저희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 집 도배해주고 라면 얻어먹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해준 도배가 마음에 안 든다며 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 눈을 피했는데 글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모른 척하고 대답을 했고 여자의 표정은 심각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우리는 그 여자에게 라면을 얻어먹었네요. 그런데 적어도 예전처럼 비참한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그 순간 그동안 얹혀있던 것이 쑥 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라면을 먹고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집 아들이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중학교 동창인 그 아들 말이죠. 그런데 그 집 아들도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귀티가 줄줄 흐르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던 그 집 아들이 저기 그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라고 대뜸 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버냐고? 제가 다시 물었고 네, 도배일 잘만 하면 돈 많이 번다면서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도배일이나 배워볼까 해서요. 그 집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고 이 도배일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남편 일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차라리 좀 빡세더라도 돈이라도 많이 받는 게 낫죠. 돈 많이 벌어요? 그 집 아들은 그렇게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열심히 하면 돈이야 많이 벌지. 근데 이 도배라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 웬만한 정신 상태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남편이 그 집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요. 아저씨, 도배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 집 아들이 눈까지 반짝이며 물어왔어요. 정말 해볼 생각이냐? 네가 해본다고 한다면야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정말요? 저 해볼래요. 언제부터 가면 돼요? 그 집 아들이 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지 남편이 그 집 아들에게
명함 한 장을 줬어요. 그리고 명함을 받아들던 그 집 아들이 와, 아저씨 도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원래 사장들은 편하게 입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아빠도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이런 막일은 안 하던데?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우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지금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남편이 말을 했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저 내일부터 가도 돼요? 그 집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인지 아주 간절해 보였어요. 그럼 내일 와서 그 번호로 전화하거라. 근데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네가 동창인 건 알고 있니?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 거다. 남편이 말을 했어요. 진짜요? 신기하네.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우리 회사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네가 들어오게 되면 너는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너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남편이 자세히 말을 해줬지만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 아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집 여자와 아들이 잠시 투닥거리는 것 같았는데 네가 그걸 왜 배워? 말이 돼? 여자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 듯 했어요. 그럼 지금 방법 있어? 아빠는 사고 쳐서 거기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엄마는 지금 천식 때문에 병원 계속 다녀야 하는데 병원비도 간당간당 하잖아.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그 집 아들이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참 사람 인생 모르는 일이라고. 그 잘 살던 부잣집이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 그 부잣집이 한참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무리하게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던 모양인데 그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그 사장은 법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게 있는지 몇 년 뒤에야 그곳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참 사업이라는 것이 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그래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참 안 됐구나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집 아들이 회사에 찾아왔는데 도배 기술만 배울 거라고 생각했다가 나름 회사 규모가 큰 걸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그 집 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배우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에게 지시를 받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사람들에게 예전에 우리 집 도배해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때 라면 쪼가리 얻어먹던 것들이 참 많이 컸다. 우리 아빠 사업만 그렇게 안 됐으면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집구석인데 라는 말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그 집 아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요. 한동안은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싫은 소리를 할 정도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건데요. 우리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그 집 아들이 야, 너랑 나랑 동기 동창인데 좀 살살 하자. 친구끼리 너무하지 않냐? 직원들 앞에서 객기를 부린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종민 씨, 공과 사는 구분하시죠? 여기는 회사입니다.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인간이 많이 컸다. 옛날 생각나게 내 친구들 다 부를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봐? 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그 순하기만 하던 우리 아들이 그게 자랑이냐? 나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우리 아빠가 니네 집 도배해주고 온 다음날 네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야, 쟤네 아빠 어제 우리 집에서 도배하다가 쭈그려 앉아서 라면 먹는데 아, 겁나 웃겼어. 너도 나중에 너네 아빠한테 도배나 배워라. 네가 그랬잖아, 이 한심한 인간아. 라며 내쫓아버린 듯 한데요. 그날 집에 들어온 아들이 남편과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아들의 말을 듣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그 집 아들을 불러서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자네가 잘못한 걸 말해준 건데 상사가 그런 말도 못하는 건가?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회사네. 내가 생각이 짧았구먼.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는데 사는 형편이 안타까워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 인성은 어디 안 가는구만. 남편이 차갑게 말을 하고는 돌아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집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검은색 봉투에 사과까지 사서 들고 왔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우리 아들 다시 다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회사 다니면서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졌었는데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 아들도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닌가 봐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는 게 힘든 것인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하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제 말에 그 여자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천식도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엄청 고생했었는데 여기 회사 다니고부터는 정말 좋았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실수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우리 아들도 와서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하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 여자를 제가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댔어요. 그런 여자를 일으켜 세워서 남편에게 말해보겠다고 달래서 보냈는데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그 집 아들이 엄마 모시고 힘들게 산다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었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아쉬웠겠죠.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마음이 확고한 것인지 별 반응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도움을 주면 감사한 마음은 아닐지언정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집 아들이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사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아, 그때 너무 미안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됐는데 너는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일로 나 참 느끼는 게 많았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다.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며 한동안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그 집 아들을 일으켜 세웠고 잠시 후 그 집 아들이 목 놓아 울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과 아들도 당황하는 듯했고 그렇게 얼마 뒤 그 집 아들이 머리를 푹 숙인 채 돌아갔는데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문득 얼마 전 그 여자가 가지고 온 까만 비닐봉지 안에 사과가 떠올랐는데요. 그 옛날 그 집 거실에서 남편과 라면을 먹으며 당했던 수모가 다시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봉사활동과 기부 등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부디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베푸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시로 한답니다. 비록 저희가 재벌은 아니지만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